주가가 마이너스 7.8%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 민희진 대표가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춤추고 노래할 분위기예요? 대한민국 지금 K-팝 시장이 지금 나락가게 생겼는데, 이게 왜냐면 하나의 악재가 또 얼마나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대한민국 K-팝의 기획사로서 가장 덩치가 큰 공룡이고, 거기에 정말 누가 봐도 1등 프로듀서가 민희진 PD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뭔가 좀 이제 속된 말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시감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뉴스가 지금 막 도배가 되고 있어요. 뉴진스 소속사 독립 시도했나, 하이브, 민희진 대표 등 전격 감사 착수, 뉴진스 어머니, 민희진 대표의 사임 요구, 이게 모기업인 하이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진스 엄마, 민희진의 반란, 하이브 시총 7,500억 증발. 오늘 주가 한번 볼까? 오늘 저희가 4월 22일이죠. 이 뉴스 쏟아지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7.8%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낙폭이 마이너스 1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시가총액만 7,500억 증발을 했고, 그 중에는 우리 직원 돈도 있습니다. 미안하다. 왜냐면 저도 지금 딸내 이름으로 막 K-팝 뭐 ETF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지금 대장주인데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주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다. SM이나 JYP는 올랐네요. 언제나 그렇듯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그렇고 있고, 그래서 하이브는 급락을 했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장중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있던 그 전 직장 선배인데 서정근 선배가 기사를 썼어요. 하이브가 민희진 사임하라. 뉴진스 소속사 이름이 뭡니까? 되게 유명하죠. 어도어죠. 어도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이자 레이블인 회사인데 거기 대표이사가 민희진 대표인데 민희진을 사임하겠다. 왜? 우리가 지분 80%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 주주다. 긴급 주총을 소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되게 문제돼요. 왜냐면 현행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가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총은 이사회가 일단은 개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사회는 주총을 열지 않으려고 할 거고, 당연히 대표이사가 자기 해임한다는 주총을 여는데 찬성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주주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몇 %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주 제안으로서 이걸 열어야 돼가지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제 법적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총 하나 여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은 하이브는 어도어가, 즉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요게 어도어 지분율이거든요. 하이브의 지분율이 약 80%고요. 민희진 대표의 지분율이 18%, 기타가 2%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희진 대표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Y스트릿 너희 돈 많으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해줘. Y스트릿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이브 지분율이 뭐 한 30%로 희석이 된다. 그리고 민희진과 다른 제3자 FI가 손을 잡고 뭐 SI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 50% 이상을 가져간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51%라고 할게요. 그러면 합쳐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경영권을 완전히 민희진 대표 측이 장악을 하는 거고 하이브는 소액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지금 이사회 멤버를 쥐고 있는 민희진 대표 측은 우리가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열 수 있으니 이사회에서 먼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를 해서 다른 돈 많은 투자자들을 데려와서 내 우군들을 등에 업고 51% 과반 지분율을 내가 확보하겠다라고 할 테고, 하이브는 그거는 불법적이니 우리가 최대 주주고 찬성해주지 않고 주총을 열어라. 우리가 반대하고 민희진 대표부터 사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선후관계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 걸고 뭐 주주총회 결의 뭐 취소 뭐 처분 걸고 뭐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복잡해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지분율을 압도적으로 하이브가 갖고 있지만 지금 이사회를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민희진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하이브에 있다가 어도어를 관리하러 내려간 모 임원이 민희진 대표와 함께 뭐 이렇게 좀 경영권을, 이제 그쪽 표현으로는 경영권을 좀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게 감사 결과 걸렸다라는 건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고, 반대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회 멤버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작동이 되는 거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 기사인데 하이브가 어도어를 이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탈취를 시도했다. 뭐 이렇게 탈취라는 표현이 이거는 양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매각 자문까지 받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한테도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구체화했던 것 아니냐.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 자문사,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기도 했다. 이러니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만 쓰는 약간 마타도어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계약 정보 등을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이브의 아티스트에 대한 부정 여론 형성 작업과 아티스트 부모들에 대한 회유 작업도 비밀리에 진행했다. 뭐 이거는 서울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일단은 하이브를 부정적으로 나쁜 놈 만들고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 중심으로 따로 투자를 받아서 독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이브 내에서는 뉴진스를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려면, 뉴진스를 지키려면 하이브에서 독립해야 합니다라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뉴진스의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밑작업을 해왔다. 이게 하이브에게 포착이 됐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민희진 대표가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요거는 그 시내21이라고 하는 매거진 인터뷰인데 작년 1월에 인터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이브 프로듀서들이 아닌이라는 질문 전제가 이상하게 들린다. 어도어가 하이브 내 자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겪는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도어는 민희진이 지향하는 음악과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런칭하면서 강력히 보장받기 원했던 내용은 창작과 운영 자율성에 간섭이 없는이라는 확고한 전제였다. 그러니까 본인 주도로 본인이 신인을 발굴하고 디렉팅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어도어의 프로덕션 구축과 진행에 있어서 하이브는 어떠한 연관성도 접점도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8% 지분율이 이제 민희진 대표가 확보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80대 18 요 구도로 가져간 건데요. 근데 하이브는 어떠한 연관성도 접점도 없다. 내가 독립적으로 하는 회사다. 거기는 그냥 지분만 있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디렉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와 자본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80%를 가진 하이브가 어떠한 연관성도 없고 접점도 없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약간 자본가들의 생각과 아티스트의 생각이 좀 충돌하는 지점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시 이어졌던 두 번째 인터뷰 기사입니다. 똑같이 시내21 기사고요. 사람들이 쉽게 하이브 자본을 외치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표현이다. 하이브 100% 자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나는 동의 안 하고 있다. 투자금이 결정돼서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실제 세부 레이블 경영 전략은 하이브와 무관한 독자 재량이기도 하거니와 나는 당시 하이브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하이브 말고 딴 데서도 얼마든지 나한테 투자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하이브가 돈을 대준 것일 뿐이지 나는 독자적으로 하이브와 무관한, 이게 약간 우리 주식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여튼간 투자는 받았지만 그 회사랑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Y스트릿을 시작을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유튜브 방향이 있잖아.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얻어가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고 싶은데 삼성전자에 투자 예를 들어서 받았어. 삼성전자에게 100억을 받았고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80%인데 이대호 대표에게 18%를 준다고 했어. 내가 이 특정 지분을 뭐 산다라거나 뭐 스톡옵션 행사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나는 삼성전자랑은 무관하다. Y스트릿은 삼성전자의 기획이나 삼성전자의 투자랑은 무관하게 내 레이블이야. Y스트릿은 내 방향으로 내가 유튜브들 하고 싶은 거 먹방하고 야식 잡사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를 받았지만 나는 다른 좀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투자해준다 그래가지고 LG전자한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를 하고 삼성전자를 소액주주로 밀어낼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리고 또 1년 3개월 전 인터뷰인데 투자처가 어디든 창작의 독립, 무간섭의 조항은 1순위였을 것이라 사실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 뭐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뭐지? 이럴 수도 있겠어요. 왜 굳이 그럼 하이브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엔 지금 인터뷰의 결과 좀 다른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설한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인터뷰 이후 1년 3개월 뒤에 지금 이제 문제가 폭발을 한 겁니다. 지금 하이브의 자회사들입니다. 계열사들. 일단은 빅히트 누구 있습니까? BTS가 있는 빅히트가 100% 자회사예요. 뭐 위버스도 있고 하이브 재팬 아메리카 소스뮤직 누구 있습니까? 소스뮤직. 아일릿 아니야. 소스뮤직은 저기요. 르세라핌. 빌리 프랩에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데뷔한 완전 신인 아일릿. 그리고 여기에 다른 팀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어도어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뉴진스. 굉장히 많은데 논점이 좀 퍼질 수 있으니까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뭐 빅히트 뮤직이야 그렇다 치고 소스 뮤직도 80%예요. 그리고 빌리 프랩은 100%, 어도어는 80%, 그리고 아까 그 미니진 대표가 18%라고 했죠. 최근에 아일릿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걸그룹이죠. 몇 세대입니까? 5세대라고 합시다. 자, 아일릿, 그 앞에 뉴진스, 그 앞에 또 르세라핌이 있었어요. 한 지붕 세 가족은 아니고 한 지붕 한 10가족 정도 되는데 걸그룹만 놓고 보면은 한 지붕 세 가족이죠. 르세라핌이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더 성공한 건 현재까지는 뉴진스고, 물론 이제 이쪽 팬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왜냐면 되게 민감해 이거 멘트 하나하나가. 근데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방시혁 의장이 뭐 르세라핌을 더 좀 띄우고 싶었는데 미니진 대표는 뭐 뉴진스를 더 띄워야 했고, 뭐 근데 솔직히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예계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혹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르세라핌, 아일릿, 뉴진스 너무 겹친다. 그래서 결국은 한 지붕 세 가족은 불가능한 구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레이블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대규모 연예 기획사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결국은 언젠가 나올 법한 불협화음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거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봄에는 누구 나오고 여름엔 누구 나오고 가을엔 누구 나오고 이렇게 하고, 누가 미국 활동할 때 누구는 일본 활동하고 누구는 동남아 활동하고 뭐 이런 사실 가능하거든요. 저는 거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기시감이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에 카카오랑 하이브랑 M&A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죠. 당시에 SM의 이성수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만약에 하이브의 인수가 되면 좋은 노래가 나왔을 때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그런 하이브 아이들에게 빼앗길 거다. SM의 좋은 곡은 오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이브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SM은 하이브의 인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에서의 경쟁 혹은 기싸움 때문일까? 라는 퀘스천이 붙습니다만, 이것 역시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프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사례예요. 사실 피프티랑의 기시감도 약간은 있어요. 맨 처음에 투자를 해준 사람이 있었고, 디렉팅을 한 사람이 있었고, 디렉팅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자식 같아. 근데 자본을 내준 사람 입장에서는 법인 기준으로도 그렇고 투자금이 들어갔으면 그 지분율도 그렇고 소유권이 자본을 대준 사람에게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디렉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만든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별도의 투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여기 있던 뭐 안 대표라는 분, 근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또 수사도 받고 또 양측 간의 법정 다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약간의 그쪽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자본을 투입해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분명히 이거는 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법인격이 있는 건데 지분 투자를 한 사람이 엄연히 있는데 프로듀서라고 이게 자기 새끼야? 자기가 데리고 나간다? 혹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아티스트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측면에서 보면 언젠간 끝날 수 있는 관계이기는 한데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먼저 앞서서 터졌다라는 거. 거기에서 예전에 피프티도 그렇고 이번에 뉴진스까지도, 물론 이제 뉴진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사이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그 피해가 불똥이 뉴진스에게 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른들 싸움이 피프티에게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물론 뭐 피프티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이브에 가장 떠오르는 주축이 될 수도 있는 뉴진스의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뉴진스가 근데 곧 뭐 컴백한다면서요. 뉴진스 컴백에 문제가 없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는 없어야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싸움이 법정 다툼까지 가갖고 3년, 5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진짜 내일 모레 우리 좀 오해가 많았다. 다시 잘해봅시다. 왜 웃어?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해서 혹시나 민희진 대표님이 할 말이 있다. 와이스트릿으로 연락 주십시오. 혹시나 또 방시혁 의장님 측이나 하이브 측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와이스트릿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또 다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주주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오늘 하루만 시가총액이 7,500억이 증발됐어요. 이 이슈 때문에. 하이브도 그렇고 주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다?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기 주주총회 때 주총장에서 많이 싸운 케이스들이 나타납니다만, 이사 한 명을 그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거, 감사위원, 상임감사 하나 선임시키는 거 하나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사회에 예를 들어서 이사가 5명이 있어. 누가 3명을 장악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본이 100억, 1000억 들어가 있어도 대표이사를 잡지 못하면, 이사를 잡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긴급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하이브가 또 어떻게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주주들을 위해서 또 이걸 계속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이 들리는 대로 또 추가 취재를 해서 노다지 IR 로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컨컬 로트만 하이브께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노다지 IR 로트에 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노다지 IR 로트 올려드리겠고, 이번 야식 잡설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리고 노다지 IR 로트 구독까지. 우리나라 엔터 사업이 알고 좋댔다 되면 안 되는데 서로 이제 좀 악수하고 사이좋게 좀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뿅!